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네요. 작법의 신입니다. 작품을 감상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문가적인 창작자의 입장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문제를 짚어내는 채널이죠. 오늘 다룰 작품은 랑종입니다. 이 작품에는 치명적인 작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작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더라면 곡성을 뛰어넘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채널의 첫 번째 작품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처음 올라가는 거니까 아무도 안 볼 것 같으니까 좀 빠르게 좀 중요한 것만 훅 짚고 넘어갈게요. 네, 어차피 뭐 작법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뚜렷해가지고 뭐 깊게 뭐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엑소시스트 계열의 영화죠. 이런 계열의 영화가 뭐가 있죠? 뭐 엑소시스트 정말 최고의 명작이 있고요. 곡성이 있고 컨저링이 있고 뭐 많죠.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작품들의 기본 구성을 본다면 보통은 어린 여성이 귀신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보호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보호자가 열심히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다가 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억지로 당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네. 랑종 감독의 가장 큰 실수는 밍이란 여자가 주인공이죠. 밍에 대한 첫인상을 잘못 줬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거는 엑소시스트 영화들의 국룰인데요. 기본적으로 관객들은 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옛날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야 되죠? 행복했던 과거를 보여주는 게 기본이거든요. 뭐 좋은 예시로 곡성이 있죠. 행복하게 살던 가족들의 모습이 코미디 화법으로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야, 저 귀신 좀 어떻게 이겨내고 옛날에 그 코믹스러웠던 모습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요런 감정선을 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요 랑종의 밍은 그 귀신 들리기 전에 삶이 어떤지 관객으로서 잘 모르겠어. 뭐 알긴 압니다. 뭐 잠깐 뭐 싱그럽게 인터뷰라는 장면이 제공이 되긴 했죠. 뭐 그런 단서가 제공이 되긴 했는데 그게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너무 자기적으로 보여서 감정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아니 이 여자가 되게 예쁘고 착하고 하는 일도 되게 참 좋아요. 불쌍한 사람들한테 직업을 구해주는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거는 이 여자가 처음부터 뭐 몸이 아파서 그냥 책상에서 자고 있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 나는 뭐 귀신을 믿지 않는다, 뭐 무당이 되기 싫다 이런 얘기하고 뭐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을 전혀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객으로서는 밍을 응원해주기가 좀 껄끄러운 겁니다. 밍이랑 별로 안 친하니까. 아니, 밍이, 뭐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은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 모르는 분이 뭐 잘 되면 좋긴 하겠지만, 잘 안 돼도 뭐 나는 잘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거리감이 너무 강하게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반기를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한테는 님이라는 아주머니가 계시기 때문이죠. 민과는 다르게 님한테는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억울한 과거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해결사 느낌이 있고 정말 간절하게 자기 조카인 밍을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감정을 이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엑소시스트 계열 영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의 사연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스트한테 집중해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나가는 영화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영화 검은 사제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거기는 정말 잘생긴 강동원이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아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감정을 이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엑소시스트 거기에서도 신부님이 나오는데 정말 신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뇌에 찬 모습을 보면서 감정을 이입할 수 있어요. 컨저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렌 부부가 세상에 그런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의 직업적인 소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 그런 감정들을 님한테서 느낄 수가 있죠. 님이라는 캐릭터의 감정선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문제가 뭐냐면 님이 죽어요. 마지막 엑소시즘을 앞두고 님이 죽어요. 갑자기. 사실은 이 영화가 작품적인 가치, 문학적인 가치, 어떤 철학적인 가치를 갖게 해주는 정말 훌륭한 작법이죠. 신이라는 존재를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 신한테 이렇게 온전하게 믿음을 투영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시하면서 작품적인 가치를 높이는 부분인데요. 아니 어쨌든 중간에 님이 죽었어. 죽은 다음에는 이제 그냥 뭐 귀신이 나타나든 뭐 귀신이 개를 뜯어먹던 뭐 아이를 죽이든 뭐 그냥 다 남 얘기야. 그냥 옆 동네 돌돌이 돌순이 뭐 이런 얘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 감정을 이입할 상대가 아무도 없습니다. 밍의 엄마한테 들이댈 거야? 밍의 엄마는 그냥 대놓고 너무 비호감으로 나온 캐릭터고 뭐 삼촌한테 들이댈 거야? 아니면 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감독은 밍한테 어떻게든 우리가 감정을 좀 이입하게 만들어 놨었어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이 감독은 원작자 나홍진 감독의 작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만약 작품의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 그래도 님이 끝까지 살아서 되게 악마랑 한따까리 하고 이런 이야기로 갔으면 밍은 버려도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작품에서 밍을 버리고 달려간다는 건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알겠나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문제도 밍과 관련된 건데요. 밍이 퇴마를 잘못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들한테 몸을 빼앗기는 시점이 있죠. 그 뒤로부터는 밍이 너무 귀신들한테 모든 걸 빼앗긴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못 고칠 것 같은데? 저거 그냥 둬야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사모사 해야 돼요, 끝까지. 주인공이 저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되게 아사모사, 저거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스토리텔링 작법의 힘인데 귀신 연출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너무 놓친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벤져스 영화를 좋은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적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자마자 헐크 뚝배기를 깨버리고 아주 강력하게 등장을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은 걱정을 합니다. 야, 타노스가 저렇게 쓰는데 저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헐크도 못 이기는데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희망을 품게 돼요. 야, 이제 힘들긴 한데 저 닥터 스트레인지가 뭐 이렇게 뭐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토르가 저 망치 들고 와면은 한번 비벼볼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나? 요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가독성을 끌고 와야 되는 것이죠. 엑소시스트 계열 영화로 다시 돌아올게요. 보통 악마들한테 몸을 빼앗긴 피해자들은요, 그래도 한두 번씩은 정신을 차려요. 악마가 들어와서 뭐 집어 던지고 뭐 이상한 소리 내고 뭐 괴물 소리 내고 이래도 나 좀 살려줘, 나 아직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단서를 남긴단 말이죠. 엑소시스트 영화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자애가 완전히 악마가 돼서 이제 괴물이 됐는데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죠. 나를 살려줘 라면서 배에다가 이렇게 글씨 써오잖아. 그 이유는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좀 비벼보면 정신 차릴 수 있다, 그런 여지를 줌으로써 관객들을 영화의 마지막 장면까지 끌고 가야 되는 작법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밍은 너무 저기 됐어. 저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보면서 저거 못 고치겠는데 저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저거 좀 버려, 이거 좀 그냥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님도 죽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연출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반부 가서는 몰입도가 와장창창 개박살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가서는 밍이 되든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이 없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너무 치명적으로 작용을 해서 후반부에 너무나도 지루한 영화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참 깝깝합니다. 마음이 깝깝하고 첫 리뷰부터 마음이 안 좋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정말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 영화는 정말로 훌륭한 영화입니다. 아무리 감독이 정신 못 차리고 발로 영화를 찍었어도 이 시나리오의 원작이 갖고 있는 가치와 완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물들의 관계도가 너무나도 유기적이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목적의식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건이나 어떤 배경의 이미지들도 통일성 있게 아주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동진 평론가님의 랑종 리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그 리뷰를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딱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나홍진 감독의 색다른 행보가 참으로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창작자들이, 특히 영화 감독들이 어떤 수준의
업적을 남기게 되면 한번 도약을 시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약의 방향은 세계 메이저리그인 영미권 문화죠. 뭐 박찬욱 감독이라든가 뭐 봉준호 감독 이렇게 정말 어떤 수준에 올라간 감독들은 캡틴 아메리카를 고용한다거나 영국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영미권으로 도전하는데, 반대로 나홍진 감독은 태국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영미권 문화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작품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제 채널이 살아있을까요? 모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법의 신 랑종 리뷰였습니다. 만약에 이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한다면 제가 현재 연재하고 있는 작품의 이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